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북클럽 18번째 책 노잉을 준비했습니다. 노잉은 안도 미후유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노잉이라는 뜻은 미래가 오기 전에 직관과 감을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래가 이끄는 삶, 보장된 성공으로 가는 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것. 제 꿈은 인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아 1억엔 이상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고 싶습니다. 등번호는 51번이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후 메이저리그로 가서 MVP를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합에 나가게 되면 그동안 감사했던 모든 분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일본인 최초로 MVP까지 수상한 야구선수 이치로가 초등학교 때 쓴 글입니다. 마치 자신이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리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혼다 케이스케 역시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월드컵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럽 세리에에 입단할 것이다. 주전 선수가 되어 등번호 10번을 달고 뛰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글처럼 세리에 A의 명문 구단 AC 밀란에 입단하여 등번호 10번을 부여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끝에 인류 선수가 되었다는 동기부여 사례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된 미래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요? 예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는 소설을 쓰기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자신의 소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출판사 편집자에게 외국에서 번역될 때를 고려해서 이렇게 써봤어요 라고 했는데 영문을 알 리 없는 편집자가 도대체 언제 번역된다는 거예요? 라며 어이없어 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언젠가 매출을 조 단위로 세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리라는 사실을 이미 예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한 결과 예감이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왠지 전 제가 충분히 해내리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키워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요? 고민하던 차에 노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노잉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래 희망이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입니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됩니다. 흔히 꿈과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지켜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가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며 그럴듯한 목표를 억지로 짜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조차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마음의 상처만 입기 십상입니다. 물론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럴싸한 꿈과 목표를 쫓기에만 바쁩니다. 개 중에는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길에서 헤매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 또한 전형적인 목표 달성형 인간이었습니다. 수치화된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달성해야만 직성이 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목표를 클리어해도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했으니까 내가 목표를 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표에 쫓기고 있는 건지 모를 삶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목표가 현실이 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화려한 세계도 경험했지만 저는 또다시 끝없이 이어지는 목표의 무한 루프 속에서 괴로움과 허무함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노잉을 알게 된 후 제 인생은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내 것이 아닌 목표, 허황된 꿈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내 미래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에게나 노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신의 최고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잉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저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감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가능합니다. 인류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자신만의 특별한 동작을 반복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유명 경영인이나 사업가가 틈틈이 명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노응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준비뿐인지도 모릅니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뿌옇게 먼지가 쌓이면 창밖 풍경이 잘 보이지 않듯이 머릿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생각을 방해해서 눈앞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보장된 미래를 향한 첫걸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고작 2에서 5%의 표층의식만 사용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건 훨씬 더 깊은 곳에 압도적인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 잠재의식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기억이나 경험은 미래의 기억도 잠재의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미래의 기억이란 미래로부터의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나 안테나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궁을 초월한 의식의 신비함은 심층 심리학을 비롯하여 양자역학, 뉴사이언스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인 우리는 체험을 통해 노잉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노잉은 우리 삶의 희망이자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이나 지금 눈앞에 닥친 현재는 확정된 사실이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는 어떤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운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노잉을 통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는 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훌륭한 삶을 사는 이들도 노잉을 인지하고 노잉이 이끄는 대로 성공을 거두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미 노잉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노잉의 존재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도 인생의 선물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잉의 신비한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미래를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보죠. 제1장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한다. 세계적인 소설가가 탄생한 순간,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신기하고도 이상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20대였던 하루키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봄날 하루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뒤 야구장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키는 책을 즐겨 읽기는 했지만 소설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얀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바로 그 순간 소설을 쓸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앞서 말한 책 속에서 그때의 감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무언가를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낸 느낌이었다.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원고지와 만년필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재즈바의 영업을 마친 늦은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작이 탄생한 순간이자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위대한 소설가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후 하루키는 꼬박 반년에 걸쳐 소설을 완성했고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작품이 최종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루키는 다시 한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닫힌 비둘기를 발견해 근처 파출소에 데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을 느끼며 걸어가던 그때 그는 퍼뜩 이 문학상을 받고 등단하여 소설가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루키는 그 문학상을 타고 작가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명작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하루키는 이 같은 경험들을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모든 걸 바꿔버렸다라고 표현하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에피파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에피파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이와 같은 경험은 그야말로 기묘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국민 MC가 열어젖힌 미래를 향한 문. 불현듯 자신의 미래가 보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다. 일본의 유명 배우이자 국민 MC로서 오랜 시간 활약하고 있는 타모리가 연예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무척이나 흥미롭다. 타모리는 1980년대부터 무려 31년 동안 한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으며 생방송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가장 오랫동안 진행한 사회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한 인물이다.
이런 그가 방송을 시작한 건 우연한 기회 덕분이었다. 타모리는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인 후쿠오카에 돌아가 보험 판매, 볼링장 아르바이트 등 여러 일을 전전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활동했던 재즈 동호회의 친구가 후쿠오카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다. 친구는 당시 유명한 재즈 뮤지션 매니저였다. 친구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와 호텔 복도를 지나는데 방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고 문 사이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방에서는 연주를 마친 재즈 뮤지션들이 회포를 풀고 있는 참이었다. 타모리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가 자신의 주특극기인 말솜씨를 뽐내며 뮤지션들과 아침까지 떠들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방에 함께 있던 뮤지션 중 한 명이 도쿄에 돌아가 하카타에 엄청나게 재미있는 녀석이 있다고 얘기해준 덕분에 타모리는 도쿄에 갈 수 있었고 만화가인 아카츠카 후지오의 눈에 들어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타모리는 그날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명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후세의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머리를 감싸진 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놓았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밥 딜런도 곡을 쓸 때 이미 존재하는 곡을 듣고 쓰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명곡 Blowing in the Wind는 10분 만에 만든 곡으로 유명합니다. Blowing in the Wind. 이 곡을 만들 때 창조의 샘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머릿속에 저절로 떠올랐다고 한 인터뷰가 오랫동안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창조의 샘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머릿속에 저절로 떠올랐다. 그가 말하길 쉽고 빠르게 만들어진 곡일수록 좋은 곡이라나 자신이 만든 곡의 멜로디를 꿈속에서 미리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비틀즈의 전 멤버 폴 맥카트니입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그 선율이 너무나 인상 깊은 나머지 잠에서 깬 뒤에도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곡이 꿈속에 나온 것으로 생각한 그는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멜로디를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 멜로디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 폴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곡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비틀즈의 명곡 Yesterday였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음악계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모든 대리석 안에는 이미 조각이 숨어 있다. 조각가는 숨어있는 조각을 발견하기만 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가 J.K. 롤링도 해리포터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런던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는 주말이면 맨체스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앉아 멍하니 있던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소년의 모습과 마법 학교의 풍경들, 끊임없이 샘솟는 이미지와 이야기는 기차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고 하필 종이도 펜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담아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치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던 작품을 발견한 것처럼 명작을 창조해낸 예술가의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